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도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말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 반만 년의 역사를 크게 두 시기로 한번 나눠봐라. 크게 두 시기로 정말 이 앞에 있는 시기와 이 뒤에 있는 시기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했을 때 그 분기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기승전 그걸로 가면 됩니다. 3.1절이군요. 3.1운동.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3.1운동을 이 분기점으로 잡고 싶습니다. 1919년 이 3.1운동을 바로 그 분기점. 그래서 이 앞과 이 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왜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조선. 그리고 그 조선 그 뒤에 나오는 그 시기를 우리는 대한제국이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자, 이 나라들의 주권자,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와. 조선의 왕은 짱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대한제국의 짱은 누굴까요? 제국이니까. 제국이니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잘했어요. 너무 잘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왕국 또는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국 또는 제국. 왕이 주권자였고 황제가 주권자였던 이런 시대. 그런데 민국으로 바뀌어. 아이고 잘한다. 민국. 아니 센스가 있어. 아니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너무 잘한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맨날 들어 맨날. 아니 하면은 너무 잘하고. 아니 왜냐면 흐름을 타고 있거든 지금.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름이 제가 이야기했죠. 상하이에서 우리 반만년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그 이름 그게 바로 민국이라는 거예요. 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 민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의 출발이 바로 이 3.1운동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있어요. 자, 왕국, 제국. 왕국,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왕족. 좋아요. 신동 씨. 좋아요. 잘한다. 바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성. 네,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민국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국민. 또는 다른 말로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3.1운동의 결과 백성은요 어떤 존재냐면 수동적 존재예요. 그냥 왕의 보살핌을 받고 황제의 보살핌을 받고 왕한테 충성하고 황제한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수동적 존재예요. 근데 3.1운동 결과 우리가 자유를 되찾자, 우리가 독립을 되찾자 라고 했던 사람들 덕분에 그들 이후부터는 이제 백성이라는 단어를 부르지 않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헌법 아시죠? 국가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자는 누구다? 국민이다. 민이잖아요. 그게 바로 3.1운동 이후에 나오게 된 개념이라는 거죠. 영화 변호인에서 봤어. 맞아, 예전에 백성은 다 명령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백성들은 들으라! 그런 이름이 우리 오늘 강연에 백성과 시민의 차이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이 없었잖아. 맞아. 진짜 차이가 있는지도 몰랐고. 왜 그렇게 막 얘기했는지는 몰랐는데 명령적으로. 기분 나쁘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듣기 싫은데. 백성은 수동적 존재고 맞아. 국민, 시민은 능동적 존재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대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신분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조선 같으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있었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이제 평등사회, 물론 가보개혁부터 출발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평등사회가 더욱더 확보이 되는 시기가 이제 이 3.1운동 이후부터 나오게 된다. 그 개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1운동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한테 신분제, 조선의 연예인들 신분이 뭘 것 같아요? 광대. 그렇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천민이에요.
나가. 깽가리 의미야. 나 여기 있고 넌 거기 있지. 맞아요. 조선시대 연예인들은요, 이 마을에 좀 살고 싶어. 근데 마을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해요. 여기를 너가 왜 들어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느 아파트에 살고 싶어.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거죠. 어디 감히. 어디 감히? 어디 감히? 연예인 따위가 여기에 살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감히 김희철이.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자칫 잘못하면 맞아 터지기 있어요. 망나니. 우리 천민이가 몇 바퀴 참을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저 형은 천민이 아니지. 아니지.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쪽으로 갔지. 어디 장군, 어디 전쟁. 인장관이다. 강호동이의 목을 따라. 잠깐. 성직이. 전쟁 나면 제일 앞에 있다가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 정말 어디에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자칫하면 맞아 터지기도 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또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만약 조선시대 태어났더라면 그런 어떤 수모를 겪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3.1운동의 결과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으로 백성이 시민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신분제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민이라고 하는 하나의 평등한 그 개념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존경도 받고 돈도 많이 버시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 길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출발점 계기가 바로 3.1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이 3.1운동은 지금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3.1운동은 제국에서 민국으로 백성에서 무엇으로? 시민으로. 맞습니다. 이게 바로 3.1운동이 주고 있는 역사적 의미다. 여러분들 오늘 쉬는 날이에요. 하지만 이 쉬는 날이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3.1운동은요, 국내에서 당시 뭐 인구가 대략 한 2천만이 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무려 200만이 넘는데 집집마다 한 명씩 다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으면 집집마다 한 사람씩 다 나왔을까? 근데 그러면 동시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만세를 외치자라고 이제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 상대방한테 전달을 뭘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다 같이 모이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이야 SNS에 스토리 한 번 딱 올리면 되는데.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 만세 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지방으로 가서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걸려요. 한 번에 한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할 수가 없죠. 왜냐면 SNS 없으니까 말대로. 그러니까 지방마다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어떤 그런 계기. 이게 이제 3.1운동이 되는 건데 자, 여기 퀴즈 한번 더 나가겠습니다. 3.1운동은 한반도 안에서만 일어났다. OX. X. 왜 이렇게 잘해요? 영화 암살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그 전지현 누나랑 다 중국에서 그렇죠. 하던데. 그거 있지. 제가 기억력이 좋아요. 그거 맞습니다. 근데 중국, 뭐 러시아, 뭐 유럽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지역, 일본 일주 지역까지 이제 번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미국 필라델피아입니다. 4월 달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그 영향이 미국 필라델피아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대형 태극기예요, 태극기. 태극기를 들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시위를 하는 장면인데 저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오른쪽에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름만 되면 다 아실 분이에요. 알 수 있어요. 나이가 되게 왜냐면 어려 보이는데. 도산 선생님 아닙니다. 유진초이? 유진초이 아닙니다. 유진초이. 제가 좀 힌트 좀 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 집집마다 이 휴지 두루마기 있을 겁니다. 이 회사 두루마기, 휴지 두루마기. 유일한 선생님. 유일한 선생님. 유한양행의 창업자이신 유일한 선생님.
정답. 그 휴지 만든 분 장훈이. 진짜? 유한 알죠? 근데 이름이 유일한. 네,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요.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갑니다. 진짜. 와. 유학을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여기서 대박이 나요. 돈을 엄청 벌어요. 그 뭐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처럼 미국에 대박이죠. 뭘로 돈을 벌었냐면 바로 통조림. 네, 미국에 가가지고 중국인들이 늘 먹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만두야, 만두. 아 만두. 그죠. 만두에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숙주가 그렇게 들어가네. 숙주를 꼭 먹는데 숙주에 큰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약점이 뭘까요? 쉬어요. 금방 이렇게 돼. 그래서 얘 유일한 이거 보면서 야, 저 문제를 해결해 주자. 늘 먹어야 되는 숙주인데 쉬어버려. 그럼 쉬지 않게 제공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만든 게 통조림 숙주예요. 이게 대박이에요. 당시 지금은 저장이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 저장을 한다는 건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엄청난 기술이죠. 이걸 이제 개발해 오늘 떼돈을 벌어요. 정말 와 정말 재벌급에 올라갈 정도로 돈을 엄청 벌어요. La Choy makes Chinese food. Swing, American. La Choy introduces frozen chicken chow mein. Look, golden. 엄청 벌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해요. 우리나라에 이제 오는 거예요. 왔는데 와 그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봐요. 당시 일제 강점기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이 없어가지고 기침을 하면은 감기약 먹으면 나는데 약이 없으니까 폐병으로 가고 결국 죽게 되고 여기 다쳤는데 여기 연고만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세균 들어와서 팔 잘라야 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했냐면 그 통조림 회사를 다 넘겨요. 그리고 현금으로 약을 사갖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와,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유일한 분이시. 어찌 보면 그냥 미국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도. 와 그렇죠. 진짜 대단하시다. 지금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부자면 부자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이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의 출발점들이 대부분 3.1운동이라는 얘기예요. 와, 너무 대단하다. 3.1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독립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원하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 하면서 움직이게 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3.1운동을 바라본 일본, 일제 어땠을까요? 가만 냅뒀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예, 만세를 부르면 막 그 자리에서 잡아가고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 않습니까? 암살해서 다 나와요. 그렇죠. 박병훈 형이 쏜 다음에 300팀에 아, 맞아요. 너무 쓰레기처럼 나왔어요. 저도 박병훈 씨 되게 싫어요. 우리 형 착한 사람이야. 맞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낚시하러 다니는데. 네, 낚시 엄청 좋아하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같이 낚시하고. 너무 못되게 연기를 너무 못되게 잘하셔서. 자, 이러면서 이 3.1운동 만세에 참여해 갔다가 감옥에 이제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옥 하면 상징적으로 딱 떠오르는 감옥이 어딜까요? 서대문 연구소? 서대문 연구소. 혹시 서대문 연구소 갔다 와보신 분? 갔다 와보신 분? 너 아니, 상민 씨는 어떤 이유로 서대문 연구소 갔다 오셨어요? 아 물론 사실 뭐 갔다 방송 왔죠. 아, 방송? 네. 그래도 가보셨구나. 가봤어요. 혹시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그냥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그냥. 네, 답답해요. 그때 혹시 계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그 겨울로 접어드는 가을 정도였어요. 겨울로 접어드는 그 실내 늦가을. 들어가니까 어떤 너무 막 춥고 막 사람이 있을 때가 네,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게 난방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붉은 벽돌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여름은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겨울은요 너무 추워요. 최악이네.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갇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지금 서대문 연구소 촬영 가거나 이제 가보면 느껴져요. 그게. 자. 여러분들이 3.1 독립 만세 운동 불러가지고 서대문 연구소 갇혔어.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탈출해야죠. 탈출.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진짜 나쁜 말로 진짜 나쁜 말로. 진짜 나라고 보고 그냥 제발 내보내만 주면 뭐든 다 할게 이럴 수도 그냥 있을 것 같아. 죽고 싶다는 그쵸? 생각도 했을 것 같아. 그죠, 죽고 싶다. 차라리 이럴 바야 죽겠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궁금했어요. 3.1운동 당시 이 서대문 연구소에 갇혔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 하면 우리는 이 누나를 기억합니다. 관순 누나. 예.
유관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대문 연구소에 갇혔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네, 그 어린 나이에, 영화 그 있잖아. 10대의 나이에.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 궁금했는데 갇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장면을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서 나왔냐면 감옥에서 자기의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그 편지, 서대문 연구소에 갇혀가지고 어머니한테 쓴 편지. 그 편지가 남아있어요. 이분을 아실까요? 소설 상록수의 저자입니다. 신문? 오! 영 좋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기 심은 상록수. 심훈 상록수. 맞습니다. 바로 심훈이라는 분인데 이 심훈은 3.1운동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3.1운동은 주로 학생들이 중심이 됩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데 이 심훈도 역시 학생이었고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서대문에서 갇힌 거예요. 서대문 연구소에서 자신의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을 누가 혹시 이 심훈의 어머님한테 쓰는 이 편지를 읽어주실까요? 상엽이 그러면은 왕 셋째 역할 됐기로. 심훈, 감옥에서 어머님께 올린 글월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어머님, 날이 몹시도 더워서 풀 한 폭이 없는 감옥 마당에 떼약볕이 내리치오이고 주황볕 빛의 벽돌 담은 화로 속에서 달고 방 속에서 똥통이 끓습니다. 밤이면 가뜩이나 다리도 뻗어보지 못하는데 빈대 벼룩이 다투어가며 진물을 살살 뜯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이나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갇힌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죠? 글로 보는데 얼마나 더우면 그 안에는 똥통이 끓는 거예요. 얼마나 더우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저 화로 속처럼. 그렇죠. 밤이면 거기에 그 엄청 빈대 벼룩이 많아가지고 계속 뜯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쪼그리고 앉은 채 날밤을 새우고 있는 이 모습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지금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그죠? 제정신이 아닐 것 같잖아요. 뒤를 바라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이 다음 페이지에 이 시분이 어머님한테 놀라운 장면을 하나 남깁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건만 대단히 이상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지옥 속에 있으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초리에나 뉘우침과 슬픈 빛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그 눈들은 샛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뭘까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똥통에 지금 똥 끓고 있어요. 빈대 뜯고 있어요. 잠도 못 자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꿈이 있었던 거예요. 기필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꿈, 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민국이 있는 것이고 시민의 시간이 존재했던 것이죠. 이때요, 참 이 절망의 시대예요, 분명히요. 그죠? 절망의 시대인데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꿈꿨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자기의 수인 번호. 이육사. 정답. 아직 퀴즈를 내지도 않았는데. 예, 맞습니다. 264번 수인 번호. 원래 이름은 이원록인데 수인 번호 264번호를 예, 자기의 필명으로 썼던 시인이죠, 시인. 근데 여러분들 이 감옥에 갇힌다는 게 그냥 갇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엄청난 고문이 이루어집니다. 감옥, 내가 그래, 나 독립 찾아야 돼. 나 정말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어떤 식민 줄 수 없잖아. 나 싸울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고문받고 나오면요. 그러니까 영혼이 탈탈 털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과 계획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털리고 나와서 또 독립운동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소개시킬 이 이육사,
이육사는 감옥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한 번만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이라고 질문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감옥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3번? 3번? 7번? 7번? 10번? 10번? 6번? 6번? 17번. 저는 정말 인간으로서 이걸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건 어마어마한 신념과 어마어마한 의지 아니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거든요. 무려 17번. 그리고 그 마지막 17번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아, 중국 베이징에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제가 이분이 돌아가신 그 감옥, 지금은 이제 주택이에요. 그 지하 감옥을 제가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 지하 밀실에서 결국 마지막 생을 거두신 건데 궁금했어요, 저는요. 아니 17번이나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역사 상상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남긴 시가 있어요. 작품이 있어요. 이육사의 아주 유명한 시 중에서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꽃.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쉼 없는 날이여. 동방은 우린 동쪽에 있는 나라니까 우리겠죠? 네. 우리나라는 하늘도 다 끝났대요. 식민지, 일제강점기, 그렇죠. 모든 게 다 끝났죠. 근데 그곳은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막이잖아요. 어떤 생명도 피어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절망의 땅, 어둠의 땅,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육사라는 시인이 택한 시구는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핀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 목숨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제강점기를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17번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너지지 않는 신념, 바뀌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감옥에서 순국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렇게 싸운다면 우리는 기필코 독립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바로 3.1운동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꿈이었던 겁니다.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간과 현재를 만들어낸 그 출발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주권자로서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 우리의 대통령 우리가 뽑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연스러운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의 청춘을, 누군가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내놓으면서 만들어낸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사실. 우리는요, 역사에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빚을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빚을 갚아야죠. 그 갚는 걸 뭐라고 하냐면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우리도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말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